네, 안녕하세요. 현장엔 이건입니다. 저는 지금 토트넘, 영국 런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를 이제 킥오프 약 1시간 이제 안 남았죠? 50한 5분, 56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기장 앞 풍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는 되게 맑습니다. 완전 날씨가 좋고요. 지금 많은 팬분들이 또 이렇게 경기장을 가기 위해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진짜 날씨가 완전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 3-4-3 전형.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부상 병동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스텔리니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았는데 손태 감독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전술적인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응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또 그런 3-4-3 전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3톱을 형성을 합니다. 허리에서는 올리버 스킵 그리고 호이비에르 선수가 허리에 이제 구축을 하게 되고요. 좌우 윙백에 페리시치 선수 그리고 페드로 포로가 나서게 됩니다. 3백은요 로베로 다이어 그리고 랑겔레가 나서게 되고 휴고 요리스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죠. 휴고 요리스 선수가 골문을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손흥민 선수 또 외딴 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라든지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격도 그러니까 완전히 중앙에서 거의 뭐 공격 미드필더도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니고 거의 박투박 미드필더 스타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나 오늘 손흥민 선수의 골을 넣어서 100골 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앞두고요. 오늘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리뷰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위권에 이제 올라가는 사위권 경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은요, 지금 29경기를 치렀어요. 승점 50점으로 5위입니다. 브라이튼이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승점 46점으로 6입니다. 이 경기,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이 경기 승리팀, 그러니까 승부가 났었을 때 승리팀은 승점 3점을 추가하는 것이죠. 이 승점 3점을 추가했었을 때 이 팀은 4위권 경쟁, 뉴캐슬 그리고 맨유와의 4위권 경쟁에 합류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다만 만약에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정말 사실상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조금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유로파 리그 진출권 수성에 좀 더 몰두해야 되는, 만약에 지게 된다면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얘기는 토트넘이나 브라이튼이나 이 경기 절대 무승부도 안 되고 놓칠 수 없는, 꼭 승리를 해야 하는 필승의 경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최근 5시즌 동안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한 팀, 4위로 진출한 팀의 평균 승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토트넘이든 뭐 브라이튼이든, 특히 우리의 관심사는 토트넘에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어느 정도 승점을 확보를 해야지 이 4위권에 올라갈 수 있냐를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 5년간 프리미어리그 4위의 승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즌은 토트넘이 71점으로 4위를 했고요. 그 전에는 첼시가 67점으로 4위, 그리고 또 첼시가 66점으로 그 2019-2020 시즌에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2019 시즌에는 토트넘이 71점으로 4위를 차지했고요. 2017-2018 시즌에는 리버풀이요, 승점 75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5시즌의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일단 승점 70이 돼야지, 평균적으로 승점 70이 되어야지 4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토트넘이 승점 50이거든요. 이 경기 포함해서, 브라이튼전 포함해서 총 9경기가 남았습니다. 승점 70을 하려면 승점 20점이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
9경기니까 6승하고 2무를 해야지 승점 20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6승 2무 1패를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7승 2패를 한다면 네, 승점 21을 추가를 하기 때문에 승점 71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이 승점 70까지 가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의 올 시즌 4위권 행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브라이튼도 마찬가지죠. 브라이튼은 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양 팀이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We're hoping for a 2-1 win, I think. Yeah. Might be a struggle because Brighton are on form, but with a bit of luck, Harry Kane, cut the goals. Maybe Sonny can get in there, but yeah, 3 points is a must. Yeah, definitely. I think 2-0 to Tottenham, and Harry Kane are gonna score 1 goal, and Son are gonna score the other. Yes. Do you think? Yeah, the same for me. I think the score today will be 3-1 to Tottenham. I think Kane with 2 and Son with 1. Score, give me 2-0 Tottenham, and Ollie Skip in the first half, Harry Kane penalty in the second half. I like that. I like 3-1 Tottenham. Definitely a Harry Kane penalty. Maybe a Dayon God forbid. and Son. Son's definitely getting one. 3-1 Tottenham. Let's go. 자, 손흥민 선수 이번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에 도전을 합니다. 현재 올 시즌은요, 손흥민 선수 리그에서 6골 4도움, 시즌 전체로 본다면 10골, 10골 4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온 이후에 총 리그에서 99골, 50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골만 더 넣으면 리그 100호 골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리그 100호 골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보다 앞서서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넣은 선수는 총 33명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골만 더 넣으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4번째로 리그 100골을 기록을 하는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넣는다. 이거 정말 특급 골잡이로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이번 경기 꼭 100호 골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에버튼전에서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줄 부상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도 전술을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전술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페리시치 선수를 윙백임에도 불구하고 위로 세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 또다시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에버턴 원정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공미 포지션을 가면서 또다시 고립이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골을 못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진짜 이 영국 언론들 너무합니다. 그걸 보지를 않고 볼 생각이 없는 거죠.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영국 이 백인들 진실을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모 매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손흥민 선수가 비장의 무기가 아니다, 자신감 결여다 이런 식으로 혹평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A매치에서는 그렇게 잘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스텔리니 코치나 콘테 감독이나 손흥민 선수를 물론 이제 그들은 팀 전체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세우지 않고 그냥 못하는 포지션에서 그냥 몸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사실인데 여기 언론들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이 포지션 문제가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계속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브라이튼을 상대로는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1경기를 상대를 했는데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브라이튼 상대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빛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토트넘은 브라이튼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뛴 경기에서 뛴 11경기에서는 7승 1무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대 미토마 카오루 선수의 이 대결로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토마 카오루 선수 이제 브라이튼에는 지난 시즌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임대를 갔다가 왔죠. 그러면서 올 시즌 복귀를 했는데 브라이튼에서 폭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측면 날개로 나서고 있고요. 리그에서 7골 5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10골 7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브라이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미토바 선수를 상대로 앞에서 프리미어리그 100골을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자신의 위험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심의 팀 뉴스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이 또 부상이 많은지. 토트넘이 부상이 많죠 지금. 히샬리송도 일단 이번 경기는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벤탄크루, 비수마, 여기에 데이비스, 로야, 세세뇽까지 모조리다 몽땅 부상입니다. 심히 부상 병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측면 윙백 자원들의 부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결국에는 에메르송 로얄이라든지 맨 데이비스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세세뇽도 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반 페리시치가 강제 선발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지난 그 에버튼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3경기 연속, 앞으로 3경기 동안에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징계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아담 랄라라든지 람티, 그리고 모데르 등이 지금 부상을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비해서는 부상 정도가 조금 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팀 역대 전적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토트넘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토트넘이 전체 전적에서 16승 2무 5패로 앞서 있습니다. 홈에서도 9승 1무 2패로 앞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최근 5경기 성적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토트넘이 3승 2패, 딱 승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근소의 우세고, 이겼던 경기, 진 경기도 그렇고 이겼던 경기도 그렇고 다 한 골 차의 승리 혹은 아주 비등비등한 경기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양팀의 현 전력 자체는 상당히 비등비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장엔 이건이었고요. 역시나 인스타그램 BBADHUN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이 경기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체 스코어, 그리고 첫 골, 양팀을 통틀어서 첫 번째 골을 넣은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답자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엔 이건이었고요. 저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